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준 부의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정책 도구, 의사소통 방식 같은 통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금리가 악화하는 경제를 촉진하려는 중앙은행의 역량을 좀 제한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에 따르면요, 연준 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폭이 매우 적다는 것이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기에 일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렸지만 연준 당국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선택을 조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요. 류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또 이루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구조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회담의 당사자라든지 범위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의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 전쟁의 이제 전선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은 오래된 문제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관련 갈등일 뿐 무역 전쟁의 확전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또 지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무역 문제에 좀 민감하긴 하지만 큰 악재로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럽과의 긴장 재점화가 좀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 관세 위협 긴장에도 유럽 지역의 좀 투자 심리는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UBS도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EU에 대한 관세가 새로운 긴장 발생의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 아트카신이 무역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해서 좀 미국과 EU의 관세 위협 때문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아직 요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감까지 좀 내비쳤는데요. 어제도 좀 전해드렸듯이 미국이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 보복으로 약 110억 달러어치의 이제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한 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 증시가 매도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증시가 한 2%에서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진정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좀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일부 소비재를 주목하라고 조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 관련 관세가 전반적인 EU와 무역 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는 EU와의 무역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미국과 유럽 간의 지속한 분쟁인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이제 별도의 문제다라고 좀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EU는 이번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좀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조된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금융시장 상황이 이제 낙관론이 좀 강했던 1990년대 말 상황과 여러모로 좀 흡사하다면서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배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기술기업 버블이 일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최근 글로벌 동향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좀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 미국 증시가 99년 이후로 랠리를 이어갔었지만 2000년 초에 고점을 찍은 뒤에 2002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대략 한 75% 폭락을 했다면서 지금 상황은 버블 붕괴를 앞두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던 시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마저도 지금 시장이 90년대 말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90년대 말과 비교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연준이 카드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90년대 말에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4% 후반이었지만 지금은 2% 중반에 불과하다면서 그만큼 연준이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여력이 없다라는 점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경제가 2년 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2020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경고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선행 지표와 악화와 이제 일드 커브의 역전, 통화 정책의 긴축 등이 이제 모두 침체 위험의 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면 리세션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체는 직전보단 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GDP 대비 이제 기업 부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데다 대규모 추락천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락천사는 투자 등급을 상실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진 기업을 뜻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 강도가 크지 않았다고 해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침체에선 한 40%에서 50%가량 주가가 하락할 약세장을 예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최근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됐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은 여전히 크다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충격에 대비해서 미리 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JP모건이 권고를 했습니다. JP모건의 시장 전략가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일반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침체 위험에 좀 불길한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험에 대비해서 해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금리 시장이 더 강도 높게 침체 위기를 경고를 했음에도 주식과 이제 회사채 등 위험 자산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위험 자산과 이제 금리 간의 괴리가 좀 나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단절이 좀 발생했다는 것은 주식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해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한다면서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해지 트레이딩이 유용해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망한 해지 방법으로는 미국 회사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과 10년물 유로 수합금리에 대한 장기 듀레이션 축소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4월 정례 통화정책회의는 좀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면서 유로달러 환율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ING가 전망을 했습니다. ECB가 이번 회의에서 다음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나 다른 금리 체계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유로화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반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에 따라서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파운드화가 어떻게 될지 이제 잠시 후에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EU와 미국의 좀 무역의 갈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에 관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위협이 조금 유럽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망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지금 위협이 좀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온 유럽존에 대한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 때문에 유럽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좀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인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얘기했던 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득은 끝이 날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유효한 발언일지 아니면 정말 그냥 위협을 하는 그런 발언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 둘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외신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